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어서 50주년이 되는 해가 이 해입니다. 네. 네,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습니다. 어디가 반환해줬을까요? 1972년이요. 예, 예. 어디에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받았을까요? 뭐 미국으로부터 받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만 해도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있는 곳이고요. 예. 미국은 오키나와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그때 일본에 반환시켰고요. 자, 그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는 이 약도는 뭐냐고 하면 일본이 배정한 이후에 1946년 스카핀이라는 문서가 일본 정부에게 전달됩니다. 스카핀이요? 네, 스카핀 677호. 이거는 연합국 재고사령관의 각서라는 뜻입니다. 예. 네네. 이것이 당시 새로운 일본 영토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독도 부분을 보면 좀 확대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울릉도 아래에 다케라고 나와 있지만 오른쪽 아래에 있군요. 예,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로 좀 확대시킨 부분. 다케시마 일본명이지만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오키나와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남쪽에 이게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러한 계획이었죠, 당시요. 예.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면 현재 러시아하고 일본이 계속 영토 분쟁 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리리오르토 4개 섬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북방 영토라고 하죠. 예, 그렇죠. 이게 이 스카핀 문서만 보면 일본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흥미롭게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연합국 재고사령부 각서입니다. 네, 이게 일본의 통치가 돼가지고 이곳을 또 계기가 되었어요. 당시 한국은 독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스카핀이라는 문서가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은 일본하고 연합국이 전쟁을 전식시키기 위해서 맺은 조약인데요. 그때 영국이 만든 조안에 들어간 아까 스카핀하고 또 거의 같은 약도예요. 네네네. 이게 1951년 4월에 작성되었는데요. 이 영국 조안을 보면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그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까 그 지도하고 거의 똑같으네요. 거의 똑같대요. 북방열도도 제외되어 있고, 네네. 오키나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도쿄 이남의 조그만 섬들은 일본에 돌려주자.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북방 영토 그리리오르토도 특혜 정도는 일본에 돌려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4개쯤 특혜는 일본 것으로 하자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1956년 러시아하고 일본이 당시 소련이죠. 협상했을 때는 소련이 특혜는 돌려준다. 이렇게 한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본이 4개 또 달라고 해서 그때 파기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은 아베 수상 같은 경우도 2개만 먼저 돌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푸틴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연원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네, 거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모든 것이 러시아 쪽에서 예. 다 커버를 했죠.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예, 물을 건너갔어요. 예, 특히 아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쪽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키나와는 이렇게 하여서 결국은 미국이 신탁 ton지를 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2년 일본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1952년 4월에 마이니치 신문에 나온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후에 일본 영역토입니다. 예. 이게 마이니치 신문이 그 당시 일본 웹송하고 위노하면서 이 약토를 만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일본 영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보면 독도 부분만 보면 다케시마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독도가 완전히 한국 땅으로 그렇게 국경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일본이 그렇게 이게 대대적으로 공표한 일본 영역도이거든요. 예. 단시로서는 그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 그러니까 일본 신문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외무성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지도라는 그렇죠. 거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마이니치 신문의 지극장하고 현재 지극장 아니지만 예. 전에 나와 있었던 지극장하고 제가 조금 친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도에 대해서요?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물어봤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탑이 아주 발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예, 아주 놀랐어요. 제가 이 일본 영역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 그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즉각 나 그거 모른다고.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 치고 죽었대.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을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래. 그러니까 마이니치 신문은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해서 한국하고도 좀 그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 있는 신문사예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마이니치 신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라는 게 다시 불거지면 굉장히 곤란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한국 특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세한 일까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가 봅니다. 네네. 특별하기 때문에 그 지극장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반응만 봐도 그런 거였고요. 지금 현재 지극장 아니고요. 좀 몇 년 전에 제가 몇 번 만난 나는 모른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만든 사람 이미 죽었어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산세한 연구가 되면 독도 문제는 거의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 오키나와 문제는 그 센카쿠열도 조도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요. 센카쿠열도. 우리는 조도라고 하고 또 중국이나 타이완에서는 랴오이다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센카쿠는 언제 현재 일본이 그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시료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가장 그것을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일본이 왜 센카쿠열도가 일본 곳이라고 주장할까요? 이게 그 타이완하고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이게 그 이시가키 섬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하고 타이완에서 170km니까 거의 같은데 예. 그래도 이시가키 섬은 아주 작은 일본 섬이기 때문에 대만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만에 가까운 곳에 네, 다른 또 일본의 섬이 또 있었군요. 네, 있어요. 예. 이시가키 섬이라고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이 생카쿠 요르도 일본에서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 조도, 이 조도는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항하면서 오키나와의 그 포미 속에 생카쿠 요르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아하. 그게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반납을 했군요. 예. 그러나 그때 논쟁이 있었어요. 타이완, 대만 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닉슨이 판단합니다. 닉슨이 어떤 판단을 했냐고 하면 영유권은 대만의 타이완에게 그 인정해도 된다. 예. 그러나 시정권, 그러니까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 인정하자.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영유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시정권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네. 듣네요. 예. 그러니까 시정권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그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그러나 예. 그 근본적인 영유권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유권은 예를 들면 한국에 있으면서 간도 문제 같은 것은 그런 문제거든요. 예.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원래 우리 것이다. 예. 그러나 현재는 시정권이 중국에 있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참, 대만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나 그때 미국하고의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 즉 타이완이 영유권, 생카쿠 요르도에 대한 영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대만은 타이완은 또 중국 것이라 이거잖아요. 예. 결국은 중국은 생카쿠 요르도, 자오이다오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복잡해요. 그 현재의 이 분쟁이 네네.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예, 예. 오키나와 반환 문제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13년이었죠. 벌써 뭐 9년이 되는데요. 중국이 생카쿠 요르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확보해야 할 핵심적 이익이다. 이것을 공식으로도 발표를 합니다. 예. 네. 자, 우리가 그 한산 말하는 조도는 이 세 섬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이게 조도입니다. 그 생각구 열도라는 게 이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오이다오라고 또 중국에서 말하는 것도 그 안쪽에 있는 예. 섬입니다. 자오이다오가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오이라는 섬인 것입니다. 섬도자겠네요. 네네네. 근데 막 일본에서 생카쿠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모두 합해서 생카쿠 요르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오이다오라고만 말할 때는 하나이지만 자오이타이라고 하면 생카쿠 요르도라는 뜻입니다. 예. 네, 조금 말이 좀 다른 거죠. 네네. 네네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 그 이유는요. 다음에 있습니다. 어제죠, 바로. 어제 핫 뉴스인데 5월 16일. 네네. 예. 타이완에 국가안정국이라고 있거든요. 그 한국에서 말하면 국정원입니다. 네네. 그 타이완의 국가안전국장이 어제 타이완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회 공인은 입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외교 국방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일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예, 어떤 이야기냐? 중국이 타이완의 무력 행사를 단행할 경우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자오이 타이 그러니까 이거 자오이 다오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고요. 자오이 타이 요르도 생각 요르도죠. 도 대사에 포함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 문제에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단사자다. 이게 대만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무력으로 침공을 할 경우엔 네. 소위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센카쿠 열도도 같이 똑같이. 할 테니까. 그게 그 중국에서 볼 때의 예. 타이완, 대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대만하고 그 생각으로도가 벼르게다라는 예.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타이완 쪽에서 간주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타이완이 더 생각으로도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 그렇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건 일본 일이기도 하니까 일본은 손 놓고 가만히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예.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만 문제, 예. 타이완 문제에 일본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력을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네요. 거기에도 우리 한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군요. 그렇죠. 그 바이든이 20일에 오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찬내적으로 볼 때에 이 동북아의 그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이 오를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진짜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오키나와 문제에서 시작돼 가지고 독도 이야기도 했고 또 자오이다오, 자오이타이 요르도의 이야기까지 했고요. 예. 대만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교수님께서 오키나와 반환을 기점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뭐 센카쿠 열도까지 네. 이렇게 분쟁이 있게 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일본으로 반환된 지가 50년이 지났으니까 50주년이 됐으니까 오키나와에서도 어떤 그 축하 분위기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미군 기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거는 생각으로도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요. 그 주일 미군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 면적의 70%가 오키나와에 있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주일 미군의 오키나와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오키나와를 반환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상 일본 정부는 그 미국이 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주권이 오키나와의 주권이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오키나와의 입장. 우리는 오키나와에 갈 때는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오키나와를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몇 번 가가지고요.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그 예. 바다도 좋고 예. 뭐 역사적인 부분도 아주 좋고 음. 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예. 거기 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아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오키나와의 소득 수준이 또 일본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네네. 소득 음. 수준이 낮은 대신 그러나 물가가 아주 아, 싸고요. 물가는 싸겠군요. 네, 그래서 살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렇겠죠. 태풍만 조금 태풍, 신경 쓰면 예, 태풍만 신경 쓰면 기타는 다 괜찮아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음, 그 전쟁의 예, 위험라는 것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항상 무슨 뭐 미군 범죄라든지 그런 뭐 것도 있고요. 미군 비행기에서 떨어진 전투기에서 떨어진 뭐 잔해가 막 그 주택가에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서 키우려고 해도 예, 학교 위에 그 미국 비행기가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음, 시끄럽다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민의 피해라는 것이 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서 살겠다라는 분이 혹시 있으면 뭐 괜찮은데 저도 한때 생각했으니까 좀 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그렇죠. 2차 대전 때도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본토의 전쟁인데 사실 그 그렇죠. 오키나와 사람들이 무려 4분의 1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다. 연합국이 예. 연합군이죠. 거기에 먼저 상륙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첫 번째 기지로 삼은 거죠. 오키나와를.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초토화가 되었고요. 예. 기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단시 있었죠. 예. 일본군이 더 잘 지켜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원한이 맺힌 그 땅이 오키나와이기도 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오키나와가 더 살기 좋은 땅이 되려면 미군 기지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게 거죠. 뭐 점점 중국하고의 이 긴장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직은 오키나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히로히토도 전혀 가지는 못했고.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한번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것이고요. 지금 나루히토가 아마도 갈 거예요. 예.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오키나와 분들은 차씨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키나와 사람이래요. 아니 뭐 본토인들한테 뭐 토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종차별까지 당한다면서요 아직도. 네,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네, 예, 아무튼 오키나와도요 빨리 그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